자, 반갑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138페이지. 여기 참 프린트물 가져갔나요? 오늘 프린트물도 같이 일단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랑 교재를 일단 안 보더라도 프린트물만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근데 교재도 일단 같이 한번 보긴 봐줘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축약을 해놨어요. 간단한 축약을 해놔가지고, 자, 오늘 맨 앞에 볼 부분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자, 금쟁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금쟁이가,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자, 이 금쟁이는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와 그 다음에 업무방해 금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쟁이가 뭐예요? 금쟁이가 뭐죠?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돈 버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걸렸다면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2,000원금이고 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원 벌금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해야지만 돈 벌어요. 이제 안 걸리면 장땡이지만 걸렸다면 가는 게 이 금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버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먼저 걸리면은 벌금 내고 나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나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걸리면 뭐 등록도 취소되고 몇 년 동안 또 못하고 그래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에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 1-1 이렇게 했는데요. 자, 매무수거. 프린트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프린트물에 매무수거. 노란 걸로 쳐 있죠? 자,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일단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중개대상물 몇 명. 자, 중개대상물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한 달 전에 배워가지고 이제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중개대상물 하면 이 법의 중개대상물. 토지.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건물. 그 다음에 뭐 임목, 광업재단, 공제재단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이런 겁니다. 자, 매매업이에요.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업을 금지한다. 자, 혹시 업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장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자, 집장사, 땅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집장사, 땅장사하면 안 된다? 예. 빈땅 치는 것보다는 자, 여기 구미에 지금 여기 무슨 개발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일반인보다는 부동산에서는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쌀 때 미리 잔뜩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개발되면서 땅값이 비싸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되파는 많이 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중개대상 매매업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죠? 본인은 못 사는 거예요? 살 수는 있는데 일단 업을 금지하는 거죠. 업은 뭐예요? 계속적, 반복적. 이게 착각하는 게 내 집도 못 사고 내 땅도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계속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업으로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금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쟁이 무등록자 알면서 의뢰받을 거 명의요. 자, 그럼 교재 같이 보면서 봅시다. 교재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139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이제 이걸 줄인 게 이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이렇게 했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뭐겠어요?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등록하지 않고 그 사람 알면서 의뢰받는 거예요. 혹시 요 부근이나 저기 뭐 이렇게 군이라든가 이거 상주 이쪽으로 시골로 가면
컨설팅 사무소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못 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무등록 업자가 뭐냐면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장. 시골에서 사셨어요? 동네 이장이 거기 동네 매물 많이 받는 거 혹시 아세요? 대부분 그래서 옛날에는 이장들이 이걸 알선 소개시켜주고 알선 요즘 챙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이 생기면서 중개사법 생기면서 불법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네 이장들 지금도 동네 이장들이 매물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부동산 사무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팔아줘 이런 거죠. 자, 그 대표적인 무등록업자가 동네 이장이라고 보시면 그걸 알면서 의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 사람이 시골 가서 토지 중개 준다고 하다가 만약에 매물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다 동네 이장한테 가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가면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이름 빌려주면 안 된다. 요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보수 초과 수수. 자, 거기 139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줄여놓은 거 교재를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사례 증여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에다가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자, 교재 139페이지에요. 어떠한 명목. 그걸 밑줄 쳐놓고 절대적 금지라고 써놓으세요. 절대적 금지. 자, 그러면 이 절대적 금지,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 보는 게 나아요. 나중에 또 요약서 보더라도. 자, 절대적 금지,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보수, 조금 이따 법정 중개보수 배울 거예요. 법정 중개보수 외에는, 또 실비 외에는 어떤 식으로 더 받아, 초과해서 받아는 안 된다. 한 푼에도 더 받아는 안 된다. 이게 어떠한 명목은 제가 절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썼어요. 그것도 위반됩니다. 앞에 보니까 사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도 위반돼요. 이건 뇌물자 생각하면 됩니다. 뇌물자 같은 경우 보면 어떤 뭐를 이룰 목적으로 뇌물을 주죠. 근데 이룰 목적으로 뇌물을 줬는데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간 내놔라 그러죠. 내놨어요. 그래도 뇌물죄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자, 받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돌려줬어요. 그래도 위반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초과수수는 무효입니다. 초과된 부분은 무효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보수 초과수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짓언행.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교재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보니까 뭐냐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언행의 판단을 그렇게 해니. 자,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자, 그러면 뭐 권리관계라든가 뭐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 거짓된 언행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교재도 잠깐 나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자,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찬하느니. 요거는 제가 금방 얘기하는 건 14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네요. 매도 의뢰인과 짜고 차액을 매도 의뢰인과 짜가지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찬한다. 자, 이거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A하고 값 있습니다. 얘가 1억에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얘한테 제안하는 거죠. 내가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반반 나누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거기 아마 한 500만 원만 더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값은 B엔터에 1억 2천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1,0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더 얹어놓은 거죠? 얘 1,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근데 얘는 가격을 2천만 원 바가지 쓴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을 거짓말한 거다. 자, 요게 거짓언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요까지가 1년 이하씩 용돈을 쳐놓은. 자, 다시 봅니다. 매, 무, 수고.
외워놔야 돼요. 자, 요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고, 자,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5번부터입니다. 141페이지.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해주거나 그 매매를 어분하는. 자, 요게 증서거든요. 자, 그러면 그 교재 보세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이게 뭐냐? 이게 입주자. 자, 이거는 입주자 저축증서입니다. 저축증서. 자,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소위 말하면 뭐겠어요? 청약통장입니다. 자, 청약통장을 얘기하죠. 청약통장 있으세요? 청약통장 거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남한테 주는 거. 네, 남한테 파는 거? 이거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느 법에서 원래 정해져 있냐면 주택법에 정해져 있어요. 주택법에서 청약통장 거래한 거 불법으로 써서 걸리면 3-3이거든요. 근데 이거 개업공개 중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증서 중개 매매, 그 다음에 자,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한번 보죠.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련하는 일을 금지한다. 자, 다시 봅시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 의뢰인 누구예요? 의뢰인. 네,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인도 될 수도 있고. 그럼 의뢰인 누구죠?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 자, 중개 의뢰인이란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죠? 팔아줘, 사줘. 여기에는 뭐까지? 임대차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된다. 자, 이거를 금지하는 이유. 이제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거예요. 자,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땅 같은 거 주로 땅이 많이 있어요.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A 입장에서는 1억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갑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1억짜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1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훨씬 더 잘 알죠? 자, 이때 돈 버는 방법 어때요? 자기가 사가지고. 그렇죠. 그 금방 눈에 보이죠? 네,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자, 근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단적인 예를 설명드렸고,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거주를 할 목적이거나 꼭 이런 차익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의뢰인 거를 사면 안 돼요. 차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양쪽 대리하는 거 금지해요. 자, 양쪽 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있고, 자,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갑에게 혹시 부동산에다가 알아서 위임시켜 준 적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좀 팔아줘. 위임장 써주는 거예요. 자, B도 주로 아는 사람이었죠? 알아서 네가 한 적당한 선에서 좀 하나 좀 사줘라. 위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A도 위임시켜 놓고 B도 위임시켜 놓죠? 그러면 계약서 누가 다 써요? 갑이 다 쓰는 거죠. 자, 그러면 1억짜리를 여기에 1억 2천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 2장 쓰죠. A용은 1억짜리, B용은 1억 2천.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예전에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부동산에서 이것 좀 나한테 좀 알아서 위임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의심 좀 해보세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팔아서 해주러도 아니면 내가 알아서 사줄 테니까 나한테 위임장 써서 위임 좀 시켜라 라고 한다면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 그러면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아깝잖아요. 이거 놓치기가. 원래는 이거 1억짜리가 아니고 1억 5천짜리입니다. 당신이 1억 5천에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깝죠? 그럼 이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예,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명의 신탁이 돼가지고 좀 위험하죠. 근데 부부관계는 안 돼요. 여기 교재 나오는데 부부관계는 경제공동체로 해가지고 직접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이 아니고 아들, 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형제, 이럴 때는 나중에 명의신탁 걸리지만 어쨌든
사고가 안 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옆집 잘 아는 사람끼리 해서 이 사람의 중개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대신 뭐는 감수해줘야 돼요. 수수료는 감수해줘야죠. 저쪽에서 중개 주는 걸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수수료 주는 건 감수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나와요.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직접 거래 쌍방제를 금지한다. 이거 만약에 자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 모두 들어가고 요거 걸렸다 그러면 3-3이에요. 자, 그럼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된 중개 이렇게 돼요.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전매가 제한된 걸 중개해준다. 자, 미등기 전매 소위 말하는 뭐죠 이거? 그렇죠. 어디 갔냐? 지우려고 그러다가 어디 가버렸다. 모니터 이동.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가지고. 자, 지우개. 자, 요 미등기 전매. 요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중간 생략 등기. 자, 민법이 지금 다 나갔나요? 어디까지 나갔죠? 대리권? 그럼 중간 생략 등기까지 한 거 같네요? 유무효, 저 공부했네요, 유무효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인가요? 단속 규정인가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은 무효를 따지는 거고요. 무효를 따지는 거고, 단속 규정은 유무효는 자, 일단 무조건 유효인데 법에는 금지돼가지고 위반되는. 자,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효력은 있지만 법에는 걸립니다. 만약에 탈세 목적이나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당사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요번에는 안 하겠지만 제가 3, 4월 달 강의할 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위법이니까 이거 중개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전매 제한된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마 다 풀렸을걸요? 구민은? 다 풀렸는데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등기할 때까지 전매를 제한시키는. 자, 그래서 그런 걸 중개해주면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 투기조장에 걸려서 일단은 3-3이에요. 자, 그러면 시세 부당 영향, 거짓거래는 그래서 8번 한번 보세요. 8번에 이렇게 나오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 143페이지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는 행위.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시세 부당 영향, 거짓거래인데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가짜 거래하는 거죠. 가짜로 거래합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가짜로 거래하는 거. 자, 집값 올리려고. 맞아요.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려고. 진짜 거래가 아니고 가짜로 거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나가니까 이 그쪽에서도 나와요. 누가 주로 많이 하죠? 주도를 하는 게? 분여회. 그렇죠. 분여에서 많이 하죠. 근데 분여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까지 싹 짬뽕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네들끼리 직거래하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누구를 불러와요? 부동산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자 10억에서 15억대로 올릴 겁니다. 너네들 좀 협조 좀 해줘.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의 금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 중개보증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가짜로 거래계약서 얘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제한, 단체 구성에서 중개 제한. 자, 이거는 뭐냐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부동산도 왕따 있어요. 자, 여기, 뭐, 구미로 따진다면, 여기가 무슨 동이죠? 형곡동, 뭐, 예를 들어서, 형곡회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형곡회. 자, 형곡동에 있는 부동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 만든 다음에, 자, 자기네들끼리만 물건을 돌립니다. 여기 회원들 있죠? 그 다음에, 요 밖에 회원들한테는 물건 안 돌려요. 그리고 얘네들과는 절대로 공동중개라는 거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왕따 시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중개제한, 단체 구성해가지고 다른 개업등에서 물건 안 돌리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요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 얘기죠. 자, 요까지가 증서중개매매. 자, 이제 암기해놔야 돼요. 요거는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뭔가는 알아야지만 일단 암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세, 부당영향, 중개제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위반하면 이렇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의 등록 취소예요.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 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되면서 형벌도 되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금제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놔야지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저거 제가 듣다 보니까 보수 초과 수속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집을 빨리 좀 팔아달라고 수술 더 줄게 하는 이것도 다 무척 아까 뭐라 했어요?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예, 내가 너 요거 좀 빨리 팔아주면 내가 얼마 더 줄게. 네, 그거 다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 속지 마세요. 요즘 의뢰인들 더 잘 알아요. 얼마 더 줄게 해놓고 나중에 법정만 딱 주고 가버립니다. 너 저거 어제 얼마 더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법정 더 받으면 이거 되죠? 다 알아요. 의뢰인들이 요즘 다 잘 알아가지고 한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있는 경우 많아요. 자, 이제 대충 이제 시스템 알겠다. 자,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제위 33조 1항이었는데 33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이 요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제이에요. 자, 요거는 걸렸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의 벌금인데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그럼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다. 여러분들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다 걸리는 거예요. 아까 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걸린다. 자, 그러면 요거 자 일단 봅시다. 143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건데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었거든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 제한유도,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유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특정 개업공개사 중개 의뢰 제한유도 이직하지 말자. 특정 개업공개사 중개를 이직하자. 이직하지 말고 이직하자. 이게 뭐예요? 차별행위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행위를 하죠? 아까 분유회사. 왜 하죠? 하는 이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시세 부당영향. 야,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것 때문에 자 부동산 불러놓고 우리 지금 집값을 이렇게 올리는데 너희들 협조해줘 그런 거죠. 근데 자 부동산에서 이거 불법이잖아요. 협조를 해주는 부동산도 있고 협조를 안 해주는 부동산도 있죠. 그러니까 협조해주는 부동산에는 이직하자. 지네들끼리 해서 자 그 다음에
협조 안 해주는 부동산은 이직하지 말자. 이게 이거예요. 자, 두 개. 이렇게 반대 개념이니까 반대 개념 묶어서, 아까는 개업공개서 등기금쟁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왜 여기 나오냐. 자, 이거는 일단은, 앞글자로 제가 따서 했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관련되는 거 두 개를 묶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 유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의뢰 유도. 자, 지금 10억짜리를 15억대로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금매로다가 막 9억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9억 내놓지 마, 이거죠. 자, 10억 밑으로는 무조건 내놓지 말자. 그 다음에 내놓으려면 12억부터 내놔라. 11억부터 내놔라. 현재 높은 가격으로 의뢰 유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가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자, 예를 들어서 이직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부동산에 우리 단지 매물이 올라 있어요. 쫓아가지고 너 협조 안 했는데 물건 내려놔, 이런 거죠.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라 그랬는데 9억짜리가 금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너 가서 내려라. 이게 뭐예요?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그럼 누가 하는 거다? 주로 분여해서 많이 하죠. 근데 누구도 해요. 개업공개사 정도 분여회랑 같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거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일단 무조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센터니까 신고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 신고센터는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45페이지에 보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늘 국토교통장관이 지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자, 이제 프린트가 아니고 여기 교재 봐야 돼요. 제가 프린트 보라 그럴 때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위탁한다 그랬죠? 거기, 140페이지 하단 부분에 괄호 4번 보세요. 밑에, 괄호 4번에. 어디다가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설치 운영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자, 145페이지. 그대로 페이지 넘기지 말고, 145페이지 보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상단 부분에 신고해야 될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죠. 많죠. 자, 이거를 외우실래요?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외우실래요? 어떤 걸 외우실래요? 봅시다. 이게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근데 법규정상, 신고사항이 아닌 거, 제가 프린트물에 해놨습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행소 표기광고. 자, 프린트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대행소 광고 시 성명 표기 의무, 부당 표시 광고 금지. 자, 이거 다 앞부분에서 배운 거거든요. 자, 광고할 때 성명 표기. 뭐, 성명 소연도 한번 했을 겁니다. 부당 표시 광고. 그래서 허위 매물 광고 금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그 다음에 연수교육 관련 의무, 손해배상 책임 의무. 자, 요게 작년, 재작년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다음 중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권은 일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신고사항 부분을, 자, 신고사항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신고사항이 어떻게 돼요? 아닌 것, 프린트문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145페이지 보세요. 신고사항 중에서 하나는 밑줄 쳐놔야 돼요. 거기
145페이지 그 박스 있죠? 신고사항이 맨 꼭대기, 맨 밑에.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위반, 거래해제, 신고 위반, 금쟁이.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중개사법이 아닌데도 여기엔 신고사항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교란행위 이제 절차를 한번 보죠. 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도사 등록관청에 결과 통보하고 조사 조치 요구한다. 누가? 이 주체자 일단 기억해야 되는데 신고센터에서. 자, 이거는 누가 한다? 신고센터에서. 자, 신고센터가 누구냐? 이 신고센터는 일단 누구냐면 위탁받은, 자, 위탁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한국. 네, 한국 부동산원에 한다 그랬죠? 부동산원. 자, 그래서 여기 한국부동산원에 이게 신고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센터 하면 한국부동산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결과를, 자, 시도지사 등록관청 통보하고 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어디로?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거예요. 자, 146페이지 다 나오죠? 하단 부분, 처리기한 하는 부분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자, 신고센터가 신고한 자에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사항을 일단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출하도록. 자, 대충 요가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절차니까 한 번씩 좀 보셔야 되고. 자, 일단은 지금은 거래주소 교란의 신고센터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다 위탁한다? 네, 한국부동산에 위탁한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양이 많죠. 신고사항이 아닌 거, 요 정도만이라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자, 중개보수 부분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힘들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몸살이 있어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